최순실 씨 그 국정농단이 있죠. 이것이 자꾸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계로서는 주목해야 되는 게 국민적인 시위 행진에 우리 학생들, 교원들, 일반직 공무원들, 또 교육 공무직, 학부모 이렇게 계속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자리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교육감 자리 여기 있고, 그리고 간부들 자리 쪽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이 관계에서 이게 흐르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신뢰의 흐름입니다. 교육감이 우리 간부들 신뢰할 만하다. 근데 이 신뢰는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간부들께서도 역시 교육감을 보면서 저 정도면 신뢰할 만하네. 그것이 형성 유지돼야 이 도교육청 인적 조직이 건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주권자 또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그런 공직자가 있고, 그게 간접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특히 직접 선출되는 공무원의 경우는 그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요, 당선되는 그 순간 국민이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당신을 일단 믿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뢰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뢰를 주는 겁니다. 그것을 헌법 이론적으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부여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신뢰, 민주적 정당성은 내가 이 자리에 들어올 때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 민주적 정당성은 그 자리에 있는 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민주적 정당성 또는 그 신뢰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폭이 있겠죠.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더 커지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선거를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더 줄어들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줄어들어도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죠. 더 줄어드는데 그것이 심각하다라고 할 때는 헌법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예로 들면 대통령에게 대통령 권력 행사를 위임할 때 그때 기대했던 그 신뢰 있죠.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견제 장치들이 작동하라는 움직이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법 65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음 단계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하면 대통령은 그때부터 그 직을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합니까? 평상시에도 국회 권력이 그리고 법원 권력이 계속해서 견제를 하라는 거예요. 일탈행위를 하면 법원은 그것은 헌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다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시행령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 그 시행령을 폐기할 수 있도록 국회가 강하게 압박을 하라는 거예요. 검찰은 어떻습니까?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할 때 검찰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검찰은 사법권이 아니에요. 대통령 권력 속에 검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 권력 속에 검찰 권력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권력이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복속시키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 돼버리는 거죠.
72년 2월에요. 미국에서 리차드 M.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아실 겁니다. 워터게이트 빌딩 내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그 사무실에 배관공들이 들어가서 도청기를 꽂은 거예요. 그때 특별검사 임명되고요. 그 특별검사가 대통령 닉슨에게 자료실을 요구를 하죠. 그때 닉슨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것은 집행부 특권이야. 이그제큐티브 프리빌리지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콕스가 인정 못한다.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이 닉슨 자료 제출해 이랬어요. 하원에서는 탄핵수 처결을 해버렸어요. 상원에서 결정하면 끝이거든요. 그때 닉슨이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냐 아니냐. 미국 연방헌법상 닉슨 수사 재판 대상이에요. 닉슨이 주장했던 집행부 특권은 뭐냐면 이것은 국가 안보 때문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해당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헌법이 48년에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67조예요. 해교한 조항이 하나 들어와요. 그게 뭐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름하여 대통령의 형사상의 특권이에요. 세계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조항이야말로 이승만 조항이다. 이 사람들이 이승만을 왕으로 생각했나? 그리고서 이때 들어온 대통령 형사상의 특권 조항이 지금 현행헌법 84조로 이어진 거예요. 글자만 조금 바뀌었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기에 이런 말이 나왔죠. 최순실 국정농단 이것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말이 대통령 수사할 수 있냐?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이 조항은 태생부터가 문제가 많은 조항이었고 그리고 특권 조항이고 특권 조항은 말이죠. 우리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과 평등하다. 이게 일반적 평등의 원칙인데 일반적 평등의 원칙에 균열을 내는 조항이에요. 그리고 이 조항을 해석할 때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형사상 소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해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습니까? 수사할 수 있는 것이죠. 수사와 재판의 생명은 뭐냐? 증거예요, 증거. 그 사이에서 증거 다 없애버리라고. 그래서 수사는 해야 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수사를 하는데 일반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게 헌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지난주 11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국민 항쟁이 일어났잖아요. 경찰은 청와대 인근 도로 행진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근데 서울행정법원 제6부가 그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때 서울행정법원 담당 재판부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것은 청소년, 어른, 노인 등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청소년, 어른, 노인 등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 행진의 목적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좀 윤곽이 드러나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왜 공무원이 여기에 참여했냐, 학생이 참여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원은 굉장히 예리하게 강하게 사전에 정권의 그런 시도를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헌법 68조 2항에 따르면요, 대통령이 고리된 때에는
거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기간이 짧다고요? 헌법이 그걸 예상 못하고 60일이라고 했겠습니까? 60일 내에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이 60일 이 기간은요, 정치 집단의 합의로 연장 못 시켜요. 이건 중앙선관위도 손 못 대는 조항이에요. 반드시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대통령이 거리되면 71조에 따라서요, 국무총리, 법률이라고 하는 국무회의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이것은 뭡니까?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국민의 손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짓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60일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정당들로 봐서는 언제 후보 확정하고 언제 선거운동 준비하냐. 그건 정당의 사정이에요. 정당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고 헌법의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언제 거리되느냐, 언제 거리되느냐 하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가지 있죠. 탄핵 결정되면 거리되는 거죠. 대통령이 사망하면 거리되는 것이죠. 79년 12일 아시죠? 거리되는 거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하야, 좀 말이 이상하죠? 시골로 내려갑니까? 하야는 시골로 내려가는, 들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직이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거리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말을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말을 하고 스스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어르신이 나와서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서는 그 학생들이 또는 교육자들이 이런 사태에 대응해 나가는 그 자세,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돼요. 보호를 해야 되고 안내를 해야 되고. 하여튼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견제하고 감시하고 바꿔나가야 할 권력들의 이상한 침묵이 개탄스럽게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뭐 이렇게 챙길 것이 많은지, 감출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은지 참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전북 교육계에서 우리 아이들 보호하는 일, 이걸 좀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 합니다.